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자에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자, 금일 주가는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이 그냥 평온한 하루를 좀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고점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점을 너무 만들지도 않았는 좀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런 평범한 하루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평범을 넘어서 앞으로 다음 빈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점은 어디인가? 매도 핵점, 매수 핵점, 즉 핵점은 어디인가? 두 번째는 이제 목표가를 한번 우리가 잡아봐야죠. 목표가를 잡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바로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식, 내 목표가와 나의 핵점에 근거를 세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기업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어떻게 더 가겠지 하다가 갑자기 또 낙폭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를 만들면은 이때 패닉셀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영상 여러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러분이 모를 만한 그런 정보도 나오니까요. 꼭 끝까지 보시고 영상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지금 보시면 차트가 박스권을 만들려고 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상향을 하면서 잠시 추세가 꺾이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다들 알다시피 노조 리스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다시 반등을 해서 37만 5천 원을 터치하려는 그런 낌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1차 타점 또는 핵점이라고 하는 구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옛날 차트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금방 돌아왔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의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된다고. 네, 현재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된다. 네, 사실 역사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인데, 자, 옛날에도 이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쭉 가다가 한번 패닉셀 쫙 한번 개미털기 나오죠. 개미털기 나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올랐다가 다시, 즉 시세를 찾습니다.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리레이팅, 즉 시세를 변동한다라는 겁니다. 시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쭉 이어서 가다가 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가다가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하면서 28만 9천 원 찍어버리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한번 올라가다가 최고점을 찍습니다. 즉 결국 역사를 반복한다는 걸 그대로 입증한다면 이 친구는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을 한번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얼마까지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이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얼마까지 핵점을 봐야 된다. 그 핵점을 저는 처음 1차 핵점을 37만 5천 원에서 4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만 원. 자, 이것이 1차 핵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16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고, 20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 25만 원, 아니면 그 앞전에 옛날부터 5만 원 또는 6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37만 5천에서 40만 원 본다고 얘기했어요. 1차 핵점으로. 근데 1차 핵점으로 이걸 봤을 때 문제는 그겁니다. 이분하고 그 다음에 16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25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37만 원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즉 비중과 단가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중과 단가가 다르니까 누구는 수익인데 누구는 얼마 수익이고 누구는 얼마 수익이고,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는 손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나의 계좌도 천지 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럴 때는 여러분 비중과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누구 하나 어떤 기준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1차 핵점에 도달했을 때 대응 방식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핵점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핵점도 치기 귀찮다. 그럼 숫자 1번이라고 쳐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비중, 여러분의 다른 다 비중과 단가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제가 대응 전략을 짜드릴 겁니다. 정말 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만원에 가지고 계신다 한들 30만원에 가지고 계신다 한들 결국 전략은 다르기 때문에 이 전략과 핵점에 맞춰서 내가 대응 방식을 잘 짜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제대로 한번 현명하게 해보고자 한다면 순차적으로 답장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일 아침이 달라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달라지고 그 다음 달이 달라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1차 핵점은 제가 37만 5천에서 40만원 이 밴드로 잡는다 그랬어요. 그럼 목표가는 더 다르죠. 그럼 여러분 목표가를 잡기 위해서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매매 방식입니다. 매매 방식.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매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목표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방식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옛날에 관심도 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우리는 진짜 뭐 재미 다 본 종목이에요. 일단 왜 매매 방식이 중요하냐면 일단 제 차트에 요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드존, 그 다음에 핵점 저항선과 지지선, 핵점 매수 매도 신호. 자,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골드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 개미들 푼돈으로는 절대 이 골드존이 발생하지 않아요. 즉 돈이 들어왔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와야 되냐? 세계적인 유명한 증권사, 특히 기관 애들, 그런 애들의 메이저 자금이 유입돼야 됩니다. 메이저 자금. 정말 큰 돈,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날에는 거래 대금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많이 나왔고 근데 골드존 안 뜨죠. 근데 보세요. 어떤 날에는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골드존이 발생해요. 즉 메이저 자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핵점 저항선과 지지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인은 이거 일단 라인부터 보여드리자면 요 분홍색 라인이 저항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색 라인이 지지선입니다. 자, 이 저항선과 지지선 이거를 특히 저항선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지지선을 맞으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있어요. 헤지펀드 애들. 이 헤지펀드 애들이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얘네가 저점 매집을 하거든요.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 이 저점 매집을 할 때 쓰는 알고리즘을 제가 영웅문 HTS 여기 이식한 겁니다. 수식을 제가 이식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핵점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계속 가요. 돌파하면은 또 계속 갑니다. 돌파 또 가요. 이제 핵점 저항선에 딱 맞는 순간 추세가 꺾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지선 뭡니까? 반등 나온다, 반등 나온다. 네, 맞으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살짝 떨어졌지만 근데 분명히 걸쳤죠. 마지막 종가가 걸쳤단 말입니다. 종가가. 자, 종가가 걸쳤죠. 그러면서 결론은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등이.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저항선에서 돌파하면 더 간다. 하지만 맞으면은 저항선에 맞으면 뭐다? 추세가 꺾인다. 이거를 기억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신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 앞에 세력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헤지펀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 그런 애들 걔네가 이때 매수할 때 저점 매집할 때 얘네도 이제 매집을 하니까 호가창이 뜬단 말이에요. 호가창에. 근데 그 호가창이
유난히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 있어요. 유난히 특정 속도 이상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때 뜨는 신호가 이 핵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이 골드존이 이날 한번 발생합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발생해요. 매수 신호가 뜹니다. 어라? 뭔가 느낌이 있네. 네.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뜹니다. 아마도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2026년에 큰일 치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차트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길게 봐서 그렇지, 이때만 보면 정말 네, 이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뜹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자, 그러면서 골드존이 굉장히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으로 떠요. 네, 4번 연속으로 뜹니다. 정확히. 자, 연속 4번이 뜨면서 반드시 큰 일이 나겠다. 그때 이제 매도 신호 나오는데 요거 뭡니까? 일종의 왜? 골드존이 나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다? 개미털기죠.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가요. 더 갑니다. 쭉 가다가 골드존 한번 뜨고 매도 신호 나왔다. 오케이. 너희가 1차 분할 매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더 가는데 한번 매도 신호 또 나옵니다. 네, 개미털기. 바로 무시. 참고로 이게 분할 매도인지 그냥 개미털기인지 이거는 주식 경험, 저의 경험과 신호, 저의 이 정확히 감이 아니라 과학으로 만들어낸 신호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쭉 가는데 어라, 골드존 떴는데 매도 신호. 너희 2차 분할 매도를 했구나. 2차 분할 매도. 자, 그러면서 골드존 뜨고 또 오케이, 너희 여기서 3차. 자, 근데 계속 뜹니다. 왜? 핵점 저항선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점 저항선을 돌파해버렸다. 그러니까 더 가겠구나. 더 가죠. 더 갑니다. 쭉 가요. 돌파. 하지만 매도. 네, 게임 털기. 자, 그 다음에 쭉 갔는데 어라,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딱 매도 신호가 떠버리네. 진짜로 얘네가 마지막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죠. 이거 분할 매도하고 처음에 매수할 때 이거 다 따라갔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갔냐? 네, 여러분. 따라갔죠. 왜? 과학이 얘기해 주잖아요. 과학이. 감이 아니라 과학이 얘기해 줍니다. 이 과학이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따라갔을 뿐인데 정확히 말하면 세력이 이제 주가 이끌고 핸들링을 하는데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전벨트 매고 그냥 이 핸들링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니까 결국 2025년 12월부터 2026년 04월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 다 떠나서 그러면 총 퍼센테이지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미 아까부터 추세선 찍어놨죠. 자, 여러분, 총 퍼센테이지가 몇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총 퍼센테이지 14%.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매매는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 감으로 하는 저점 매매가 아니라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아니, 말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전에도 통하냐, 지금 같은 시장에도 통하냐라고 물었을 때 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장입니다. 키움증권. 자, 1억대. 네, 제 닉네임 중간에 예, 모자이크 처리해놨고요.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해외 정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해가지고 10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요때 감사장도 받았고요. 네, 이 상장. 그러면 상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에요, 여러분. 네, 뭐 조작도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2023년 3월이에요. 3월. 2023년 3월. 자, 아까 앞 글자랑 두 글자 보셨죠? 앞 글자 이제 상장 다시 보여드리면은 앞 글자 시, 끝, 이제 끝에가 대시입니다. 그럼 이제 보여드려야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똑같이 뭐 모자이크를 좀 했지만은 네, 여기 보시면 앞에 앞 글자 시와 끝 글자 대 상장과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억 대회에서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때 이런 매매 방식이 통해서 결국에 대우건설의 퍼센테이지가 몇이다? 1014다. 그러면 돈이
뭐 얼마냐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로 내 계좌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눈이 좀 트이셨을 거예요. 자, 이제 보이실 거예요. 매도세가 꽤 많이 일어났구나. 그렇죠? 매수세는 저점 매수세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근데 저점에서 사실 매수한 것들이 앞전에 골드존이죠. 골드존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결국 매집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털어나간 것들은 사실상 개인들이 조금씩 팔아 제낀 거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개미털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걔네가 개미털기 한 건 이런 거죠. 이런 거. 교수형 밴드. 그러니까 교수형 차트.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진짜 집어 던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어 던짐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을 찍고 아직도 매물대를 형성한다는 것, 그러면은 목표가를 잡을 때 굉장히 용이하겠죠. 정말 좋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45만원 그리고 더 가서 47만원까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디테일한 목표가를 내가 잡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단가와 비중을 알아야죠. 소크라테스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문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목표가 너는 왜 45만에서 47만을 보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삼성전자에 대한 명분을 드려야 되죠. 여러분 이거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솔직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 중에서도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2.5D 첨단 패키징.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2.5D, 여러분 현재 이 2.5D 패키징, 즉 정확히 말하면 AI 가속기랑 그 다음에 AI 가속기랑 HBM을 묶어주는 2.5D 패키징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패키징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대장은 누구냐면 TSMC예요. 대만의 TSMC. 얘네가 이거 제일 잘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체 기술로 TSMC가 하는 거 말고, 즉 자체 기술로 AI 가속기와 HBM을 2.5D 패키징 하려는 기술을 지금 대형, 이걸 무기로 해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랑 지금 단기 프로젝트를 넘어섰어요, 여러분. 자, 제가 감질나게 얘기하죠. 단기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넘어서서 대형 공급을 극비리에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정말 대형 공급사와 극비리에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이 대형 공급사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추측 정도만 해볼 수 있죠. 뭐 엔비디아 같은 애들, 또는 인텔, 또는 AMD 이런 애들, 그죠? 자, 이런 친구들한테 2.5D 패키징 기술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대형 공급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사실상 IBM이나 우리 미국의 IBM이나 리벨리온 같은 이런 회사들을 넘어서 사실상 글로벌 초대형 고객사의 물량을 수주하는 공시가 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만에서 47만원 가는 목표가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이 삼성전자만의 파운드리 기술 그리고 패키징 기술, 이 가치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거니까요. 진짜 이거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45만에서 47만원 잡았을 때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지 명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명분을 전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1차 핵점을 말씀드렸을 때도 1차 핵점을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표가까지 갔을 때, 자, 1차 핵점 그리고 1차 목표가를 갔을 때 여러분의 비중과 단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진짜 잘못하면 혼자 뇌동매매 하다가 깡통차기 딱 좋아요, 여러분. 깡통차면 안 됩니다. 정말 제 실력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와 이
획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지금 이 제가 말하는 걸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천운이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왜 운이 좋은지는 이따 설명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만한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주식시장의 역사. 그 중에서도 2011년도의 미증시를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2011년도엔 아니었어요. 주식이 유행하기도 전이었고, 특히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분들이 미증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미증시가 어땠냐,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미증시입니다. 2011년도에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거는 S&P 100 지수입니다. 자, 미국 어떻습니까? 2011년도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이걸 그대로 반납합니다. 자, 마우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가가 144% 찍히는데 종가는 9%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였는데 다시 마이너스 10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도 100%도 넘었죠. 정확히는 130%가 넘었습니다. 자, 그만큼 미증시에서 문제가 뭐였냐? 어마어마한 변동성 장세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2011년에는 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진짜 좀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주식하는 미국 개미들 뚝배기라 그러죠. 머리통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냥. 정말. 근데 이런 시장에 사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유펜이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유펜. 여기서 RITC라는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대학생 주식 경연 대회가 있어요. 이 경연 대회에 나가서 제가 랭크 3를 해요. 랭크 3. 자, 랭크 3등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운이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말씀드리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 런메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컴피티션 2011에서 제가 랭크 3를 합니다. 유펜이라는 대학을 대표해서 저희 팀원들과 나가가지고 이제 제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려서 이렇게 랭크 3를 해요. 근데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2011년도에 미증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이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가 부도납니다. 그리스가 국가 이제 장부예요, 장부. 국가 장부를 분식 회계로 하면서 조작을 했어요. 조작. 근데 결론은 정부가 이걸 조작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국가 부도 진짜 파산하려고 했어요. 나라 자체가 그냥 파산, 부채를 갚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 첫 번째 유럽발 악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미국 역사상 정말 여러분 미국 하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권위 편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미국이 뭐 한대, 미국이 전쟁한대, 아니면 미국이 뭐 건설한대, 미국이 인프라 투자한대 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가시죠, 여러분. 진짜 신뢰가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왜? 신용 등급이 원래는 미국은 늘 항상 트리플 A였어요. 신용 최고 등급입니다. 근데 이때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됩니다. 뭘로? A, 2A 플러스로 이렇게 강등됩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박살이 난 거예요. 이렇게 미증시가 박살났는데 결론은 제가 랭크 3를 했다 그랬죠. 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랭크 3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박살난 미국 증시에서 랭크 3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매매 방식이에요. 매매 방식. 근데 여러분들 매매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차트 매매도 있고 뇌동 매매도 있고 뭐 나쁘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매매 방식 중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알고리즘 매매. 여러분 지금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좀 보이긴 하는데 옛날에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생소했어요. 지금은 알고리즘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데 뭐 유튜브로 뉴스를 봐요. 그러면 그 다음 추천 동영상도 뉴스예요. 자, 뭐 주식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추천 동영상도 주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말하는 알고리즘 매매는 뭐냐면 시장이 보고 싶은 섹터만 봐요. 자, 첫 번째는 기술주. 그 다음에 미증시에서 이때 당시에 두 번째는 배당주. 이런 식으로 기술주, 배당주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즉 쉽게 말해서 미국이 기술주를 볼 때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전엔 뭐 AI가 있었죠. AI. 그 다음에 반도체 보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보고 그쵸? 자, 여러분, 즉 결론을 말하자면 시장이 보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시장이 보는 방향. 이것이 시장이 보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려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삼성전자를 봐요. 또 SK하이닉스도 봐요. 그죠?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 나쁠 때는 가장 안전하고 좋을 때는 제일 좋게 가는 그런 든든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장도 알고리즘을 타서 반도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만 보겠습니까? 이제 시장이 고개를 돌리겠죠. 고개를 돌리면서 다른 섹터를 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장이 보는 방향대로 알고리즘을 따라가서 여러분도 시장이 다른 섹터 볼 때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이게 알고리즘 매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같이 안 보고 시장은 반도체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버리면 난 사실 손실이라는 슬픈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지 말고 시장이 보는 방향대로 봐라. 그럼 알고리즘 매매를 해라 이겁니다. 남들 다 반도체로 돈 벌고 있을 때 놓치면은 진짜 남들 돈 버는 거 구경만 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못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음 알고리즘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그 다음에 다음 알고리즘 시장이 보는 다음 알고리즘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RITC에서 3등 했다니까요. 그러면 다음 알고리즘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탕화면에 조그만한 파일 보이십니까?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국 증시 알고리즘 이겁니다, 여러분. 이 파일. 자, 이 파일 첫 페이지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첫 페이지 2026년 한국 증시 알고리즘 스텝 네, 해서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 킴 네, 지금은 제가 핵점 대표라는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알고리즘 다음 스텝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이끄는 새로운 변곡점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 다음 섹터 이 섹터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세력들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세력과 같이 움직여서 같이 이득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움직일 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득을 보는 그런 스텝을 여러분들이 밟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리즘 매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 아직도 사실 변동성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우리가 감히 속단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이 맨날 트럼프 말 바뀌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좀 살살 하는 것 같더니 세게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동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시장이 보는 알고리즘 매매 든든한 종목 든든한 섹터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천운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자, 2026년 증시 한국 알고리즘 파일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 정확히 뭐 구독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치셔서 보내셔도 됩니다. 네, 구독이라고 치기 귀찮으시면 숫자 1번 치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요 증시 한국 증시 알고리즘 파일 정확히는 선착순 50명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문자 드리면 그 다음부터 질문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질문 다 답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해 드릴 만한 인원수가 제가 생각하기에 50분밖에 안 돼요. 100명 넘어가면 여러분 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50분만 드릴 테니까 요거 증시 알고리즘 파일 내가 한번 받아보고 공부 한번 해보고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010-3489-2925번으로 숫자 1번 아니면은 구독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셔가지고 요 파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좀 공부 한번 해보고 주식은 요렇게 다음 스텝은 왜 보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스스로 깨우치면서 아주 멋진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